김태일 기자, 요즘 계속 인기 있는 유튜버 이근 전 대위, 뭐 인기도 끌고 있지만 또 관련된 인기를 끌다 보니까 관련된 여러 과거 사건, 의혹들이 다시 불거져요. 그렇습니다. 그 유튜버인 김용호 씨가 이제 제기한 의혹인데요. 연예 전문 기자라고 하는 그분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용호 씨라고 좀 호칭을 하겠습니다. 예, 제 이름하고 비슷해요. 잘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네, 이 김용호 씨가요. 이근 전 대위에 관한 이 법원 사건 기록을 살펴봤더니 이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고 상고 기각 결정이 났다 때문에 이근 전 대위는 전과자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근 전 대위가 2018년 클럽에서 추행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다. 예. 당시 이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예. 항소했지만 기각이 됐다 이렇게 인정은 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 끝까지 항소했다. 예. 양심에 비춰서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다. 이런 심정을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 상반된 입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또 항소했지만 역시 패소한 그런 사례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 유호정 기자. UN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런 것도 허위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네, 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예. 정면 돌파 의지를 직접 밝혔는데요. 이 해당 유튜버가 과거에 이근 대위의 유행 경력도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여성의 제보를 받았는데 당시에 이근 전 대위로부터 UN 외교관의 직함이 담긴 명함을 받았다. 예. 그런데 지금 이근 전 대위의 프로필에는 이 유행 경력이 없지 않느냐. 이게 사실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오전에 자신의 유튜브에 송구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사실과 다른 점은 좀 짚고 가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 이 UN 여권 사진과 함께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고소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근 전 대위 부친이 방북한 적이 있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좀 뭐랄까요 색깔론적인 제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커리어와 학력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유튜버는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저 연예 전문 기자라고 하는 유튜버 김용호 씨라든지 뭐 가로세로 연구소 뭐 이런 분들은 가급적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근 전 대위가 그만큼 요즘 뭐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뭐 저 프로그램도 너무 가혹한 논란도 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세상이 이제 많이 변했는지 저희 TV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는 유튜버 콘텐츠가 더 인기를 끄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일단 지금 그렇기 때문에 폭로전을 계속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폭로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단어 자체가 자극적이죠. 선정적이고 그렇죠? 자극적이에요. 유튜버들이 요즘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극에 자극을 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그렇죠. 가고. 그러기에 지금 이근 대위는 굉장히 핫한 인물이기 때문에 좋은 소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관련 제보를 더 받겠다라고 하는 건 추가 폭로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제보자들이 제보를 한 상황이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이근 대위한테 먼저 묻지 않는다는 거죠. 묻지 않은 상태로 이런 게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다라고 단언하고 확언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일단 유튜버 자체가 이게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들이 자정작용을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회수 하나가 더 올라가고 구독자 수 한 명이 더 올라가면 그것이 상업주의죠. 본인 수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뭐 가로세로 연구소라든지 지금 이 김용호 씨 같은 경우도 이 상업주의와 관련해서 폭로를 계속할 경우 또 핫한 인물과 관련한 폭로를 계속할 경우 이게 본인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멈추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 유튜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면 말고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보를 한다는 게 언론의 어떤 의혹 제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여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튜버들이 다 이렇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분들 가로세로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또 사실로 밝혀지는 것도 있어요.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지만 또 무분별한 것들은 좀 잘 가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해지지 마십시오, 권상희 평론가께서. 자, 박원순 전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유족이 재산 상속을 포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경우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이 이 부채만 6억 9천만 원 가량이에요. 토지하고 뭐 예금하고 있긴 하지만 빚이 더 많아서 지금 자산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 전 시장 자녀들이 지난 6일에 이 재산하고 빚 모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예. 다음 날에 이 부인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한정 승인 신청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가족들이 상속 포기 그리고 한정 승인을 함께 한 건 이게 이제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거든요. 때문에 예. 이제 빚이 이제 넘어가는데 이걸 넘기지 않겠다라는 취지라는 게 지금 법조계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하면 이 사촌인의 친인척한테 이제 다음 순위가 넘어가요. 그러면 예. 친인척이 빚을 떠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빚을 친인척한테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은 상속 포기를 하고 부인은 한정 신청을 했다라는 게 지금 법조계 시각입니다. 사실 뭐 유산이 없고 오히려 빚만 있다라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죠. 윤 의원님, 그러나 이 사건을 놓고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뭐 추모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도대체 이 성추행 의혹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진실은 왜 안 드러나는 거냐, 뭐 이렇게 또 하는데 그냥 이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지워져 가는 건가요? 당사자가 우선 사라져버리기 예. 때문에 공소권 없음, 뭐 검찰은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조사하느냐, 결국 박원순 시장 주변에 있는 예. 특히 비서진 뭐 이쪽인데요. 피해자 조사가 또 우선 돼야 될 텐데 예. 피해자는 또 다른 구설수에 휘말려 있고 예. 그래서 그 사건은 그냥 뭐 유야무야 된다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조금은 잊혀지는 것 같고 예. 박원순 시장 가족의 이 상속 포기는 처음부터 예상됐던 거죠. 돌아가신 분에게 참 죄송합니다만 박원순 시장은 평소에 가장으로서나 남편으로서는 다른 뭐 분들과 비교를 해서 낮은 점수였던 것 같아요. 빵점. 뭐 빵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낮은 점수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아버지로서도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이 굉장히 여러 번 예.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씁쓸한 면이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